먼저 6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최대 이슈,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본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번엔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의 묘역을 파묘하자, 그러니까 무덤을 파내자는 여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의 파묘 문제를 법으로 매듭짓지 않으면 앞으로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라는 여권의 목소리가 참 많았는데, 글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제가 좀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왜 갑자기 친일파 파묘 얘기를 여권 의원들이 꺼낸 겁니까? 참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또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좀 더 해결해주기 위해서 사실 여당에 많은 힘을 지금 밀어줬는데, 지금 여당의 당선인들과 의원들이 지금 하는 일이라는 게 계속 지금 과거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수진 지금 당선자와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관악 동작갑을 지금 지역구를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동작구 국회의원들 나눠 갖고 여기에 이제 있군요. 국립현충원이 지금 동작구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 20대 국회 때부터 친일파, 즉 예전에 그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든 친일파 명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일파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립현충원에 이제 묘에 지금 안장된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묘를 파내야 된다라는 법안들이 지금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지금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자,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단체들이 지금 그 똑같은 이제 그 세미나와 이제 행사를 한 건데요. 그 행사에 가서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뭐냐면 현재 국립현충원에 있는 친일파의 묘를 파묘, 즉 묘를 다 끄집어내서 딴 데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장하자는 거죠. 이장하자는 주장이 있죠.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친일파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시대에 어떤 친일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친일 반민족행위 규명위원회가 만든 명단에 들어있겠지만, 실제로 일제 시대에는 친일을 좀 했더라도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나라에 공을 세워서 어떤 현충원에 가 계신 분도 있는 거거든요. 국립보훈처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게 무자르듯이 이 사람은 친일파다 아니다라고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좀 친일을 했더라도 이후에 공을 세워서 나라의 어떤 중요한 기여를 한 분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돼서 저렇게 국립현충원에 가서 묘지에 묻혀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 단체는 여기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묘를 파내서 지금 딴 데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굉장히 국민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당선자와 국회의원이 저기 가서 파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의 법조인이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진 당선인께서 지난 5월 14일 날 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공세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잠시만요. 16명 의원 가운데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했던 그분들이죠. 예. 이수진 당선자 거기 이름을 넣으셨고, 지금은 친일파를 파묘하자 그러는데 친일파를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수진 당선인께서 판사를 하셨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친일과 반일, 그다음에 우리 편과 저쪽 편으로 나눠서 될 일이 아닙니다. 좀 앞으로 정치인이 되시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통합해서 나갈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맨날 친일 파리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글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조만간 임진왜란도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하고 있는데, 장해찬 평론가님. 주무부처가 보훈처잖아요. 보훈처는 이 친일파 파묘 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주무부처에서는 당연히 재검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충원에 쉬고 계신 분들 중에 이수진 당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친일 전력이 있는 분들 중 일부는 또 6.25 전쟁에 기여한 공으로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6.25 전쟁에 기여했다는 안장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강제로 이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전력 이전에 이 6.25 전쟁이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에서 얼마나 기여한 이 부분까지도 그럼 전부 다 부정해야 되느냐? 이 기준을 과연 누가 세울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되면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온 사회가 다
자신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세우게 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로 나아가야 될 이 시기에 이 과거 문제를 또다시 국론 분열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를 또다시 끌고 들어오는 것이 과연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게 177석을 만들어준 그런 의미인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끝나고 압승 직후에 이해찬 대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더욱 열심히 지역 현안을 공부하고 서민 생활을 챙겨야 합니다. 야당의 주장이긴 한데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이현정 의원님 볼게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뭐 177석 준 게 당시엔 겸손하자고 얘기했는데 왜 한명수 전 총리 제조 사건도 그렇고 왜 계속 재조사를 들추는지 이 부분을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177석 준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여당이 좀 책임지고 국정을 잘 이끌라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 옛날에 했던 거 잘못된 거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원점을 돌리겠다 이런 지금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바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심 다시 검찰과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또 주장을 했죠. 또 칼기 지금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고 지금 서른 최고위원이 지금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친일파 파묘해야 된다는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많은 요구들이 나올 겁니다. 뭐 최근에는 동학 농민혁명까지도 지금 보상금 주자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 정읍시에서 1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 걸로 버텨보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이 입법, 사법, 지방권력 이제 입법부까지 다 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국난 극복을 위해 쓰지 않고 자꾸 어떤 면에서 모든 걸 뒤집고 어떤 면에서 좀 갈라치기 하고 이런 데 쓰자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저는 그런 면에 본다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이런 문제를 좀 하는 것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사례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요. 정확히 33년 전 있었던 대한항공 그러니까 칼기 폭파 테러 사건도 재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참 이게 대단히 미진한 조사였다라는 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사 새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당시 10월 7일에 제가 김승일 조장과 함께 제가 부장으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았습니다. 남부선 비행기 한 대를 지키라 그런 임무였습니다. 뭐 널리 알려진 사건이긴 한데 최 교수님 그래도 어떤 일이 33년 전에 있었는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설명. 방금 그 김현희 씨 나와서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김현희 씨가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헬기가 폭파가 되죠. 그래서 인도양에서 결국 115명의 승객, 승무원이 완전히 탑승한 사람들 모두 다 실종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공장의 김승희는 자살을 했고요. 김현희 씨는 체포돼서 압송을 해서 서울에서 조사를 받았었고 이 사건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조사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냐면 이제 서른 의원이 이 얘기를 주장하는 게 지난 1월에 모 방송국에서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초에 미얀마 안다만 해제에서 칼기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가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분들이 희생자 가족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동체 인양과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서로는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뭐 저는 칼기 폭파 자체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건 뭐 그 자체를 부인한다고 보지는 않고 만약에 정말 이 사실, 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뭐 동체가 맞으면 그거 가져다 조사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뭐 조사가 필요하다면 뭐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거 자체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왜 이것까지 끄집어내느냐 뭐 비판 목소리도 있는데요. 김현희 씨는요. 지난 2017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누가 진짜냐 이렇게 당시 상황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로서는 7년 8개월 동안 공작원 훈련을 받았는데 임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몹시 그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무조건 자결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성공하고 돌아갔다면 진짜 영원한 미궁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먼 훗날에나 밝혀질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장혜철 변호사님 이 소식은 처음 들었는데 태영호 공사 그러니까 태영호 당선인도 이 칼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2017년에 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김현희와의 인연 그리고 칼기 사건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현희가 가짜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고 태영호 공사가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현희와 학교 동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양외국어학원, 평양외국어대학원이 사실상 학장과 원장이 같은 사람이라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름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최근 탈북한 탈북자 중에 가장 고위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런 고위 공무원이 사실 칼기의 사건에 김현희가 가짜라는 고급 정보가 있었다면 본인의 가치가 사실 탈북 이후에 상당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김현희가 가짜라는 소식도 자기가 모른다고 했다면 이 김현희가 실제 그 당시 진범이었다는 그런 주장에 훨씬 더 신빙성이 실리는 그런 근거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되는 재조사 논란, 윤미향 당선인 못지않게 여의도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관련 소식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봤는데요.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5개 댓글 차례로 만나보죠. 이순신 장군 전사 조사위도 꾸리자 단군 실화 진실 여부도 재조사하고. 예. 친일파가 현충원에 있는 게 어불성설 아니냐. 당연히 파내야지. 무슨 이게 부관참시냐. 예. 모든 인간은 공과 과가 함께 있다. 친일로 애국, 항일로 친북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예의를 지킬 사람은 윤미향 당선이 아닌 할머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괜찮은가? 예. 규정상 모금액으로 밥 못 사준다면 본인 사비로 할머니 밥 좀 사주면 안 되나? 최민희 전 의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볼까요? 아, 이게 마지막이었습니까?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뉴스탑10이 꼽은 10가지 뉴스 말고도 어떤 이슈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려왔는지 어린이 괴질로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지금 해외에서는 꽤 많은 200건에 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의심 사례가 지금 발생해서 어린이를 포함한 학부모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최민희 전 의원의 이름도 올라와 있고요. 글쎄 이거는 좀 오탄의 코로나입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박형민 전 행정관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